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도 어김없이 선생님은 사전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수업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단원이 3단원이죠. 3단원은 이제 그 화학 반응에 대한 이제 화학 변화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안내사항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전 동영상을 보시죠. 제가 이제 클래스룸에 이제 주기적으로 올릴 텐데, 영상을 보시면 그 영상을 보면 탐구일제 내용을 정리하세요. 영상이 길지 않기 때문에 배속으로 하지 마시고 정속으로 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보셨다 그러면 클래스룸에다가 그 영상 본 내용의 키워드가 뭔지를 간단히 적으면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을. 영상이 올려진 그 밑에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아, 이 친구가 영상을 봤구나 라고 선생님이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영상을 봤는지에 대해서는 탐구일지에 정리한 것하고 클래스룸에 댓글 다는 이 두 가지로 여러분의 출석을 체크하고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반드시 필요한 게 클리어 파일, 교과서, 탐구 노트, 탐구 일지죠. 탐구 일지를 묶어서 탐구 노트 형태로 이제 제공할 거기 때문에 탐구 노트라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썼고, 탐구 노트는 항상 필요해요. 근데 교과서는 사실 안 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는 좋은 이미 정도만 이제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클리어 파일은 선생님이 참고 자료나 읽기 자료를 이제 드리면 그 읽기 자료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자료 이제 보관 파일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업을 위한 과학 수업을 위한 5계명도 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지만 여러분이 계명 5가지 규칙을 잡은 것들에 대해서 잘 지켜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숙제해 오는 것하고 수업 준비하는 거죠. 그 부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다룰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물질이라니야. 그러니까 화학 변화 3단원, 그러니까 통합과학의 3단원은 화학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화학 변화를 다룰 거야. 화학 변화를 다루는데, 이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얘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야. 물질이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면서 우리 주변을 구성하고 있느냐. 좀 더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이 주변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우리 인간을 비롯한 피조세계를 우리는 물질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죠. 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쵸?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칠판, 유리, 이 배경이 흰색으로 이렇게 칠이 되어 있고, 바깥에 유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철이죠. 이런 게 다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물질이란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한번 보자라는 거고, 그 물질들은 수없이 많은 여러 화학 어떤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들어가려면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이 물질이 뭐냐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 물질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또 이제 역사적인 관점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먼저 고대서부터 이제 근대까지, 나중에 주기율표까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고대에서는 이 물질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 겸 과학자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물은 물이다. 그러니까 얘는 1원소설을 주장하는데, 이 탈레스는 이오니아 학파, 아마 이제 그 역사와 사조 시간에 배울 텐데, 이오니아 학파이면서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쪼개면 모든 거의 구성 성분은 물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언뜻 이해는 안 되지만, 사실 여기는 이제 과학적인 것 이상의 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죠? 실제로 많은 물질들의 구성 성분 중에 상당 부분이 물이죠. 생명체는 물이 굉장히 많이 이제 포함하고 있죠. 뭐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는, 엠페도클레스는 4원소설을 주장합니다. 물만 가지고 부족해. 물, 불, 흙, 공기다. 물, 흙,
공기. 다분히 이제 주변의 어떤 것들을 관찰한 이제 결과죠. 4원소설. 얘는 1원소설. 얘는 이제 4원소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데모크리토스. 이 사람 중요합니다.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고대인데 어떠한 이제 실험적으로 뭔가를 밝혀내기 어려운 시기인데도 입자설을 주장해요. 아니다.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 이게 상당히 현재의 어떤 근현대에 이른 어떤 그런 원소설하고 굉장히 이제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입자설을 주장을 하죠. 또 이 사람은 또 뭘 주장하냐면 모든 물질은 어떤 입자하고 그 다음에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도 있지만 빈 공간도 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현대 어떤 과학으로 봤을 때는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정신 세계 이런 거, 형이상학적인 이런 세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별로 지지하지 않았어요. 아주 철저한 자연 철학자, 자연과학자.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어떤 입자설, 원소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아주 탁월한 안목이었던 거죠. 네 번째,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사원소설을 주장을 하죠. 사원소설 주장하는데 사원소 변환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네 가지만 가지고 모든 걸 설명이 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네 가지에다가 요 네 가지에다가 네 가지의 성질을 같이 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차갑다, 뜨겁다, 건조하다, 습하다. 이 네 가지와 이 네 가지 성질이 합쳐지면 뭐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을 하고 이 주장은 실제로 연금술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중세까지. 근데 이 당시에는 데모크리토스가 현재 입장에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이때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어요. 이때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요 이야기가 주목받으면서 얘가 이제 근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는 사실은 이제 그 종교의 힘이 워낙 이제 강력했기 때문에 과학의 발전에 좀 더딘 부분이 있죠. 대신 이제 과학의 발전에 더딘 부분이 있지만 사람들이 연금술이 뭡니까? 어떤 화학적 조작을 가하면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중세 시절은 그런 연금술의 심취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철학적 영향?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사원소 변환설의 영향을 받아서 연금술의 심취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어떤 실험 기구나 실험 기법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과학적 진보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런 실험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어떤 시도를 해보는 반복 실험하는 어떤 실험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뭐 진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고대에서 이제 근대로 이제 바로 넘어오면 중세를 넘어서서 이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근대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탐구의 방법이나 과학적인 어떤 그런 발견들을 하게 되면서 물질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일. 첫 번째가 보일. 그러니까 보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분해되지 않는 것을 분해되지 않는 물질.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원소라고 하면서 원소설을 주장하죠. 아는 물질, 이게 바로 원소다, 원소. 이걸 바로 이제 보일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실제 실험적으로 이제 증명을 합니다. 뭐 제2자관 실험이라고 이렇게 제2자관 실험인데 그거를 지금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제2자관에서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더 이상 압축되지 않아. 빈 공간이 다 사라지고 압축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기체를 구성하는 이제 물질들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런 실험인데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 또 라부아지에 프랑스 이제 화학자인데 천재죠. 근데 이제 천재이고 라부아지에는 뭐 질량 보존 법칙,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질량 보존 법칙. 또 최초로 33종의 원소를 이제 발표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 천재야. 천재이지만 여러 가지 프랑스 혁명 당시에 어떠한 혁명에 연루되면서 이제 단두대 이슬로 이제 사라지는 거죠. 목이 잘려 죽게 되는 거야. 하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화학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33종의 원소를 밝혀내면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 분해되지 않는 물질,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을 또 원소라고 원소설을 주장하죠. 원소설 똑같이 주장합니다. 한 사람 더.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원자설의 이제 대표 주자인데 돌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이 원자다. 그러니까 더 이상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원자설을 주장해요. 원자설을 주장하는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그죠? 이 당시에는 사실 굉장한 어떤 발견이고 굉장한 주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의 그 네 가지 핵심을 지금 다루지는 않을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대에 이렇게 막연했던 것들부터 근대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원소라는 개념이나 또 어떤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물질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돌턴의 원자설은 사실 수정을 좀 해야죠. 원자 쪼갤 수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핵도 어떻게 돼? 얘도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도 얘는 뭐야? 쿼크로 또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짐작하고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고대부터 근대까지 물질관이 변해왔고 하나 더 라부아지의 33종 같은 이때는 빛도 원소라고 이제 분류했는데 원소가 아닌 거죠. 사실은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서부터 지금으로 이제 비교하자면 지금은 모든 원소를 다 이제 밝혀낸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한 발견이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어져 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하는 단계까지 물질을 구성하는 어떤 기본 구성 성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분석을 이제 해놓은 상황인데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멘델레예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런 과학적인 어떤 발견들 통해서 발견된 그런 원소를 원자량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원소들의 무게순으로 쭉 나열을 했더니 일정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주기율표.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에 대해서 원자량 순서대로 배치하면서 규칙성을 발견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게 완벽하지 않죠. 현재는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모즐리의 주기율표인 거죠. 모즐리의 주기율표인데 모즐리는 원자량 순서대로, 그러니까 무게순으로 이거를 나열한 게 아니라 바로 원자 번호 순이죠.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했다. 원자 번호 순서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양성자 수로 나열한 거죠. 그래서 현재 1번부터 118번까지 밝혀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주기율표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본 어떤 118종의 원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하고 하면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산업 현장이나 일상생활 가운데 쓰이는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합쳐지기도 하고 분해되기도 하고 그런 작업의 그 기본적인 거가 뭐냐면 바로 주기율표상에 존재하는 이런 원소들인 거고 과거에는 이런 것도 알지 못했으니까 저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과제를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근데 보일과 라부아지의 돌턴인데 보일은 제외하고 이 라부아지의 33종 원소가 뭔지를 탐구일지에 이 내용 적으시면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조사하시고 그리고 돌턴의 원자설 4개가 뭔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과제를 더불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이 내용을 하시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탐구 활동에 좀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